가난한 시골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인 야구 스타로 성장했는지 눈물과 땀,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당신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이 이야기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꿈과 도전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경기도 벽지마을 1977년 3월 경기도 포천군 깊은 산골마을 초등학교 3학년 박태웅은 물배를 채우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는 소홀히 처리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포천장, 의정부장, 동두천장을 돌아다니며 양말과 수건을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태웅아, 이리 와봐. 아버지 박철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며. 아빠, 왜요? 이거 엄마한테 드려. 아버지가 내민 것은 500원짜리 동전 3개였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에게 빌렸을 것입니다. 이거, 아빠, 엄마가 힘드시잖아. 이거라도 드려. 박태웅은 동전을 꽉 쥐었습니다. 1,500원. 라면 3개를 살 수 있는 돈.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라, 태웅아. 엄마가 오늘 장에서 돌아오면 라면 끓여줄게.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라면 1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 학교, 그리고 지옥. 포천 초등학교 3학년 2반. 야, 박태웅, 너 오늘도 도시락 없냐? 반장 이상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집안이 부유한 이상철은 학교의 실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큰 정미소를 운영했습니다. 태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야, 물이나 실컷 마셔. 물배라도 채워야지. 교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셨습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흰 쌀밥,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태웅은 운동장 한쪽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배가 차오르도록. 야, 거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철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물 먹냐? 야, 진짜 신기하다. 물만 먹고 어떻게 사냐? 너희 집은 뭐하는 집이야? 아, 네 엄마 장사하잖아. 어제 우리 엄마가 봤대. 양말 팔면서 하나에 100원이에요 하더래. 개웃기네. 태웅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엄마 욕하지 마. 뭐라고? 야, 이 새끼가 지금 대들어? 이상철이 태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거지 새끼가? 그 순간 쾅! 태웅의 주먹이 이상철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야, 너 이 새끼! 이상철의 무리 5명이 태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 발길질, 머리채. 태웅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픈 것보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교무실. 박태웅 학부형 오셨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김순자는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급히 학교로 온 것입니다. 옆에는 이상철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장 차림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웅이 이상철이 코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사과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순자는 또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상철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병원비라도 내셔야죠. 김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먼저 놀렸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태웅이 말했습니다. 뭐? 내가 뭐라고 했어? 이상철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철이가 먼저 저희 어머니를 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 버릇없는 녀석이?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박태웅 어머님, 일단 이상철 어머님께 사과하시고 병원비 2만 원을 내주십시오. 선생님, 2만 원도 못 내시겠습니까? 그 말에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그리고 박태웅, 너는 일주일 동안 교실 청소를 해라. 예. 태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웅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엄마 괜찮아요? 저 안 힘들어요. 아니다, 태웅아. 힘들지. 엄마가 다 안다. 태웅은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9살 소년의 손도 흐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야. 꼭. 아버지의 눈물. 그날 밤 태웅이 잠든 후 박철수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주무르며 이 망할 놈의 다리. 그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소리 없이. 아들을 깨울까봐.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진 철근에 다리를 맞은 날. 병원비도 제대로 못 받고 다리는 영구적인 장애가 됐습니다. 내가 남자냐? 아내는 장사하러 돌아다니고 아들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방 안에만 있어야 하나.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웅아, 학교 가기 전에 아빠 얘기 좀 들어라. 박철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아빠. 아빠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아빠가 다리만 성하면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텐데.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태웅아, 아빠 말 잘 들어라.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아빠가 이렇게 됐지만 너만큼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알겠니? 예, 아빠. 태웅은 그날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또 다른 위기 도둑 누명. 1977년 3월 말 어느 금요일. 아, 내 필통이 없어졌어. 이상철이 교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이상철의 필통은 비싼 수입품이었습니다. 파란색 가죽 필통에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지? 이상철이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태웅을 봤습니다. 야, 박태웅. 너 혹시 내 필통 못 봤냐? 못 봤어? 진짜? 응. 이상철은 씩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 필통이 없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뭐? 필통이 없어졌다고? 네, 선생님. 분명 여기 놨었는데 사라졌어요. 이상하네. 애들아, 너희 중에 누가 봤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방 검사를 해야겠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 명씩 가방을 열어보자. 아이들이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15번째, 박태웅의 차례가 됐습니다. 태웅아, 내 가방도 열어봐. 예. 태웅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방 안에 파란색 가죽 필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내 가방에서 나왔잖아. 이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애가 훔쳤어요. 거지 새끼가 훔쳐갔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박태웅, 이거 내가 가져간 거니?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내 가방에 들어있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태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교무실 두 번째 소환. 김순자는 또다시 학교로 불려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박철수도 함께였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며 학교에 왔습니다. 이번엔 절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태웅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김순자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태웅이 가방에서 나왔어요. 누가 넣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철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박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태웅이는 일주일 정학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상철 학부모님께 사과하고 필통값 5,000원을 변상하셔야 합니다. 5,000원. 당시 라면 한 박스 값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박철수는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습니다. 김순자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태웅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태웅아. 박철수가 멈춰 섰습니다. 아빠를 봐라. 태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정말이에요? 안다? 예. 아빠는 안다. 내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박철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하지. 하지만 태웅아, 기억해라. 억울하다고 포기하면 진짜 지는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증명할 수 있어. 내가 당당한 사람이라는 걸. 태웅은 그날 아버지의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다리를 다쳤고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그날 밤 태웅의 방. 태웅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훔쳤어. 누군가 내 가방에 넣은 거야. 아마. 상철이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해?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다고 포기하면 진짜 지는 거야. 태웅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언젠가는 내가 당당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일주일 후 정학이 끝나고 학교 복귀. 야, 도둑놈이 왔네. 이상철이 태웅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필통 훔치더니 부끄럽지도 않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웃지 않았습니다. 태웅이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태웅아, 신경 쓰지 마. 단짝 친구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가 안 했다는 거 알아.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있잖아. 나 그날 봤어. 뭘? 상철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내 가방 뒤적이는 거. 그때는 뭐 하는지 몰랐는데. 태웅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내가 봤다고 말해도 상철이가 아니라고 하면 끝이고. 미안해, 태웅아. 내가 증인이 돼줄 수 없어서. 아니야, 괜찮아. 내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태웅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상철이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상철아, 기억해둬. 이 순간을. 어느 날 야구공을 만나다. 1977년 4월 어느 토요일 오후. 정학 사건 이후 태웅은 학교에서 더욱 외톨이가 됐습니다. 도둑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있던 태웅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 공이 글러브에 꽂히는 소리. 태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공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구부 연습이었습니다. 당시 포천초등학교는 경기도에서 알아주는 야구 명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시골 학교에도 야구부가 만들어졌고 포천초는 그중 우수한 팀이었습니다. 휙! 탁! 공이 공중을 가르고 글러브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저건 뭐지? 태웅은 그 광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모습, 그걸 잡는 순간의 쾌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너 뭐하냐? 야구부 감독 김대성이 태웅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저 구경하고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태웅은 야구를 잘 몰랐습니다. TV도 없는 집에서 야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야구부 들어올래? 저요? 태웅은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문제아를 받아주다니. 그래, 너 몸이 좋아 보이는데. 키도 크고. 태웅은 또래보다 키가 10cm 정도 컸습니다. 가난했지만 뼈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 정학도 받았어요. 태웅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학? 왜? 필통. 훔쳤다고요. 하지만 저는 안 했습니다. 김대성 감독은 태웅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20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직관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안 했다고 믿는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야구부는 돈 안 들어. 학교에서 다 대준다. 운동화, 유니폼, 밥까지. 밥도요? 그럼. 야구부는 하루 3끼 다 먹는다. 고기도 일주일에 3번. 태웅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리고 야구부에 들어오면 정학 따위는 아무 문제 없어.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실력으로. 증명. 그 말이 태웅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내가 떳떳하다는 걸. 어때 할래? 예, 하겠습니다. 태웅은 그렇게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구부 첫날. 너 포지션은 투수다. 김대성 감독이 태웅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공을 던져봐. 태웅은 공을 잡았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야구공. 딱딱하고 묵직했습니다. 저기 철판에 던져. 태웅은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그 순간 태웅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을 놓는 순간 모든 억울함, 분노, 슬픔이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쾅! 공이 철판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오! 김대성 감독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던져봐. 태웅은 다시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이상철의 얼굴을 떠올리며 쾅! 또 맞았습니다. 하나 더. 쾅! 또 맞았습니다. 김대성 감독은 20년 야구 인생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공을 처음 잡은 아이가 10m 떨어진 목표물에 3번 연속 명중시킨 것입니다. 너 혹시 집에서 공 던져본 적 있냐? 아니요. 처음입니다. 진짜? 예. 김대성 감독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 천재다. 아니, 천재가 아니야. 이건 마치 모든 감정을 공에 담아 던지는 것 같아. 태웅아,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정말요? 그래. 너는 야구 선수가 되어야 해. 그래서 세상에 증명해야 해. 증명. 그래. 내가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태웅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 무기야. 3개월 후, 태웅은 야구부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5학년, 6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3학년 나이에 주전 투수가 된 것입니다. 태웅아, 오늘 시합이다. 긴장하지 마. 예, 감독님. 상대는 의정부 초등학교. 경기도 대회 8강전이었습니다. 1회 초 태웅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관중석에는 어머니 김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사를 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상철과 그 무리들도 보였습니다. 비웃는 얼굴로 저 애가 투수야. 도둑놈이? 태웅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을 잡았습니다.
지켜봐. 내가 누군지. 휙. 스트라이크. 휙. 스트라이크. 휙. 스트라이크 아웃. 태웅의 공은 빨랐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9회까지 태웅은 15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무실점 완봉승. 포천초등학교 8령 승리. 박태웅, 화이팅 박태웅, 박태웅, 화이팅. 팀원들이 태웅을 둘러싸고 환호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태웅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놀림이 아닌 진짜 환호. 관중석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태웅은 깨달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야.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엄마, 저희 팀이 이겼어요. 태웅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급식으로 받은 빵 3개를 들고. 그래, 우리 태웅이 잘했네. 김순자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감독님이 그러는데 제가 잘하면 나중에 프로야구 선수도 될 수 있대요. 프로야구? 예. 그럼 돈도 많이 벌고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대요.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웅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아니에요. 저는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아빠도요. 방 안에서 박철수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렇게 증명하는 거야. 실력으로. 박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학교. 야, 박태웅. 이상철이 태웅을 불렀습니다. 태웅은 돌아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뭐? 너? 어제 잘하던데? 고마워. 뭐 한번 잘한 거로 우쭐대지 마. 어차피 너는 도둑놈이잖아. 나는 안 훔쳤어. 태웅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뭐? 나는 안 훔쳤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뭘 안다고? 내가 한 짓을 다 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당당하다는 걸. 태웅은 이상철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상철은 처음으로 태웅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이 새끼. 변했어. 좋을 대로 해봐. 이상철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태웅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야구공. 이게 내 무기야. 이걸로 증명할 거야. 내가 누구보다 떳떳하다는 걸. 성장통. 1979년 초등학교 5학년. 태웅은 포천초등학교의 전설이 됐습니다. 경기도 대회 우승, 전국 대회 4강. 그의 공은 이제 시속 110km를 넘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는 믿기 어려운 구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도둑이라고 부르는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에이스,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여전히 태웅을 괴롭혔습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야, 박태웅. 야구는 잘하는데 공부는 꼴찌네. 너 중학교 가면 어차피 공부 못해서 탈락이야. 야구 선수도 성적 있어야 된대. 태웅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대해봤자 시간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공부. 나는 정말 못하는데. 그해 가을, 운명의 만남. 태웅아, 이리 와봐. 김대성 감독이 태웅을 불렀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중앙고등학교 야구부 감독님이시다. 안녕하십니까? 태웅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반갑다, 태웅아. 내 소문 많이 들었다. 중앙고 감독 이철호는 50대의 노련한 지도자였습니다. 프로야구 출신으로 선수 시절 국가대표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내 공을 보고 싶어서 왔다. 한번 던져볼래? 예. 태웅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휙. 이철호 감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초등학생의 공이 아니야. 태웅아, 너 중학교 어디 갈 거냐?
아직 못 정했습니다. 우리 중앙중으로 와라. 내가 중학교 감독한테 연락해 줄게. 그리고 고등학교는 중앙고로 오고. 정말요? 그럼 너 같은 선수는 꼭 프로에 가야 해. 아니, 프로를 넘어 미국도 갈 수 있어. 미국이요? 그래, 메이저리그. 들어봤지? 태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잘 몰랐지만 대단한 곳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내 재능이면 충분히 가능해. 내가 책임지고 키워줄게. 그날 태웅의 인생 경로가 정해졌습니다. 1982년 중앙중학교 3학년. 태웅은 중학교 3년 내내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전국대회 3연속 우승. 개인 통산 평균 자책점 0.47. 통산 탈삼진 478개. 박태웅은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유망주입니다. 신문 기사가 태웅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웅아, 운동화가 다 해졌네. 새 걸로 줄까? 아니요, 감독님. 이거면 됩니다. 태웅은 해진 운동화 밑창에 골판지를 대고 다녔습니다. 새 운동화를 받으면 그 돈이 학교 예산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후배들에게 쓰이길 바랐습니다. 너 이 녀석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냐? 이철호 감독은 태웅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태웅의 집을 찾은 이철호 감독.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이고, 감독님. 어쩐 일이세요? 김순자는 급히 방을 치웠습니다. 누추한 집이 부끄러웠습니다. 태웅이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태웅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철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웅이 훈련비 명목으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기업에서요? 어머님이 쓰십시오. 감독님. 김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태웅이 고등학교 가면 기숙사 생활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태웅은 어머니가 돈을 세는 모습을 봤습니다. 50만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 태웅은 다짐했습니다. 고교 야구의 전설. 1985년 서울중앙고등학교. 태웅은 1학년 때부터 에이스였습니다. 1학년이 에이스라니 말이 돼? 다른 학교 감독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합을 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시속 142km의 직구, 날카로운 슬라이더, 타자를 현혹하는 체인지업. 태웅은 이미 프로급 9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박태웅. 너 프로 스카우트들이 벌써 보러 온대. 팀 동료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진짜? 그럼 너 고3 되면 1차 지명감이래. 1차 지명. 그것은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1987년 고등학교 3학년. 태웅은 고교야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봄 대회 우승 MVP, 여름 대회 우승 MVP, 가을 대회 우승 MVP. 3관왕. 박태웅은 이미 고교 야구를 넘어섰습니다. 해설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의 공은 프로 타자도 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습 경기에서 프로팀과 붙었을 때 태웅은 3이닝 9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프로 드래프트 날 LG 트윈스 1차 지명. 투수 박태웅. 태웅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1순위 지명. 계약금 5천만 원, 연봉 1천만 원.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계약이었습니다. 태웅아, 축하한다. 이철호 감독이 태웅을 껴안았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아니다. 내 노력이야. 태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그날 저녁 집. 엄마. 태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웅아. 김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 1순위로 뽑혔어요. 계약금 5천만 원. 정말?
정말이니? 예. 이제 우리 가난 끝났어요. 태웅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행상 그만하세요. 제가 돈 벌게요. 태웅아. 김순자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18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박철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잘했다. 내가 증명했구나. 실력으로 프로의 세계. 1988년 LG 트윈스 입단. 신인 박태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웅은 선배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 소문의 그 박태웅? 그래, 반갑다. 잘하자. 선배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운드는 달랐습니다. 야, 신인. 프로는 고등학교 아니야. 보수 선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기 열심히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실력이 있어야지. 태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범 경기. 박태웅, 2이닝 던져봐. 감독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태웅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삼성 라이온즈. 1회 초 첫 타자. 휙. 스트라이크. 휙. 스트라이크. 휙. 스트라이크. 아웃. 3구 삼진. 다음 타자도 삼진. 그 다음 타자도 삼진. 2이닝 6삼진. 무실점. 미쳤다. 더가웃에서 선배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 신인 진짜네. 태웅은 그렇게 프로 무대에 안착했습니다. 1988 시즌. 태웅은 신인왕을 받았습니다. 15승 5패, 평균 자책점 2.11, 탈삼진 187개. 박태웅은 한국 야구의 미래입니다. 언론은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잘해야 해. 1992년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태웅아, 긴장하지 마. 이철호 감독이 말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대표팀 코치였습니다. 예, 감독님. 준결승, 상대는 일본. 9회 말 1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 태웅이 대타로 나왔습니다. 탁! 태웅의 방망이가 공을 맞췄습니다. 공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역전 홈런. 한국은 결승에 진출했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박태웅, 박태웅. 전 국민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1995년 미국행 결정. 태웅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왔다. 단장이 태웅을 불렀습니다. 정말입니까? LA 다저스에서 제의가 들어왔어. 마이너 계약이긴 한데 조건이 좋아. 태웅은 고민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가서 잘해라. 우리의 자랑이다. 1995년 11월 태웅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8살. 늦은 나이였지만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꿈. LA 1996년. 박태웅. 다저스 마이너리그 감독이 태웅을 불렀습니다. 예스, 서. 쇼미벗 유가트. 태웅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휙. 와우. 태웅의 공은 미국에서도 통했습니다. 시속 150km을 넘는 직구. 디스가이 이즈릴. 3개월 후 태웅은 메이저리그에 콜업됐습니다. 1996년 7월 15일 다저스 스타디움. 지금부터 박태웅이 등판합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방송이었지만 수백만 명이 TV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태웅이가 드디어. 김순자도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옆에는 박철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태웅 덕분에 수술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회 초. 태웅은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박태웅. 공은 똑같아. 던지기만 하면 돼. 첫 타자, 볼넷. 두 번째 타자, 안타. 위기였습니다. 타임. 포수가 마운드로 왔습니다. 릴렉스. 유가트 디스. 태웅은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도둑 누명을 쓰고 정학당했을 때 나는 이렇게 다짐했지.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지금이야. 지금 증명하는 거야. 휙. 삼진. 휙. 삼진. 휙. 삼진. 태웅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6이닝 무실점. 태웅은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팍팍팍. 관중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박태웅이 해냈다. 메이저리그에서 승리. 집에서 박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해냈구나. 내가 증명했어. 1996에서 2000 시즌. 태웅은 다저스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통산 62승 38패, 평균 자책점 3.15, 올스타에 3번 선발됐고 사이 영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박은 다저스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투수 중 하나입니다. LA 타임즈의 평가였습니다. 2001년 어깨 부상. 태웅, 어깨에 문제가 있어. 팀 닥터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 최소 1년은 쉬어야 해. 태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4살. 선수로서는 황혼기였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좋아. 최선을 다하자. 2002년 재활. 태웅은 지옥 같은 재활을 했습니다. 어깨를 들어 올릴 때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박태웅,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재활 트레이너가 격려했습니다. 6개월, 9개월, 12개월. 태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그랬지. 포기하면 진짜 지는 거라고. 2003년 시즌 복귀. 태웅, 마이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구단주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웅은 다시 마이너로 내려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개월 후, 태웅, 다시 올라와. 태웅은 메이저리그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10km 떨어졌습니다. 파크, 미안하지만 방출이야. 2004년 시즌 중반, 태웅은 방출됐습니다. 2005년 한국 복귀. 태웅아, 다시 우리 팀으로 와. LG 트윈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웅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8살. 2005에서 2008 시즌. 태웅은 한국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선발이 아닌 마무리로 전향했습니다. 통산 120 세이브를 기록하며 2008년 은퇴했습니다. 박태웅 선수, 20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퇴식에서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웅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후에 재회. 2015년 어느 가을날, 태웅은 포천을 방문했습니다. 은퇴 후 7년 만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니던 학교구나. 포천 초등학교는 많이 변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운동장도 넓어졌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웅이 돌아봤습니다. 상철이? 이상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 태웅아, 너 맞지? 박태웅? 그래, 나야.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근처 카페. 태웅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상철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너 TV에서 많이 봤어. 메이저리그까지 갔더라고. 대단하더라. 태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웅아,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초등학교 때. 미안했어.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어린애였다고 해도 변명이 안 되지.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필통 사건. 태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내 가방에 내가 넣었어. 너를 괴롭히고 싶어서. 정말 미안해. 이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인생이 쉽지 않았어. 장사하다가 망하고 이혼도 하고 지금은 편의점 운영하면서 근근히 살아. 그러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너처럼 가난했던 친구를 괴롭히고 도둑 누명까지 씌우다니. 이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태웅아. 정말 미안해. 태웅의 마음속. 순간 태웅의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40년 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내가 나를, 우리 엄마를, 아빠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도둑 누명까지. 복수심. 지금 한마디만 하면 돼.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나도 안다고. 그럼 내가 이긴 거야. 하지만 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연민.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너도 힘들게 살았구나. 너도 패배자구나. 그리고 깨달음. 아빠가 그랬지. 증명하라고. 실력으로. 나는 이미 증명했어. 메이저리그에 갔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복수를 한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그때 그 순간에 갇혀 있다는 뜻이잖아. 태웅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 태웅은 생각했습니다. 복수? 뭘 복수해? 내가 이미 이겼잖아. 나는 성공했고 행복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40년간 나를 무겁게 했던 그 짐을 이제 내려놓는 거야. 상철아. 응? 나도 미안해. 뭐? 내가 왜? 나도 그때 너를 미워했거든. 40년 동안. 그게 내 마음을 무겁게 했어. 태웅아. 하지만 이제 놓을게. 그 무거운 짐. 태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뭐가? 내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야구공을 만났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법을 배웠어. 태웅아. 물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어. 태웅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제 50살이잖아. 이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태웅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용서의 의미. 그날 밤 서울집. 태웅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옛날 친구를 만났어. 누구? 초등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애. 나한테 도둑 누명 씌웠던 애. 어머, 그래서? 싸웠어? 아니, 용서했어. 정말? 응. 그런데 신기한 게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태웅의 아내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당신 멋있어. 내가. 응. 성공한 것도 멋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태웅은 웃었습니다. 2016년 포천초등학교 야구부 후원. 태웅은 포천초등학교 야구부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웅 씨.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야구를 배웠거든요.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태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태웅 정예 장학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예 장학금이요? 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태웅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처럼 도둑 누명을 쓰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억울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태웅 씨. 야구부 아이들과의 만남. 안녕, 얘들아. 나는 박태웅이야. 와, 박태웅 선수님.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너희도 야구 좋아하니? 네. 좋아. 그럼 열심히 해. 야구는 너희 인생을 바꿀 수 있어.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수님, 저는 집이 가난한데 그래도 선수 될 수 있나요? 태웅은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나도 가난했어. 정말요? 그럼 나는 초등학교 때 도시락도 못 사갔어. 물배 채우면서 다녔지. 와, 그리고 있잖아. 나는 도둑 누명도 썼어. 예?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3학년 때 친구의 필통이 내 가방에서 나왔어.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일주일 정학도 받았어. 학교에서 도둑놈이라고 불렸지.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야구공을 만났고 실력으로 증명했어. 나는 도둑이 아니야. 나는 당당한 사람이야 라고. 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메이저리그까지.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수님,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40년 후에 만났어. 그 친구가 사과했지. 그래서 용서하셨어요? 그럼 용서했어. 왜요?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태웅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거든.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박태웅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40년 전 물배를 채우던 그 운동장, 도둑 누명의 눈물을 삼키던 그 교실이 지금 이 자리와 겹쳐 보였습니다. 가난도, 억울함도, 배고픔도 결국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용서로 자유로워진 삶. 태웅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마운드 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물배 채우면서도 포기 안 한 태웅이한테 박수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